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이제 드디어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죠. 여기 캐나다도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다 보이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이제 서서히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대가 아닌 오프라인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참 좋죠.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사람 만나는 일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오늘 왜 만났지? 왠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인간관계에서 독이 되는 나쁜 습관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또 만나고 나면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건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할 겁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기분 나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늦는 사람이 있죠. 어떤 때는 뭐 30분, 40분을 기본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늦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이 된 거기 때문에 몇 시이든 항상 5분에서 30분 정도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코리안 타임스, 그래서 시간을 늦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캐나다 와서 가장 바뀐 것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습관이 됐습니다. 여기는 15분 단위로 예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상 늦게 나타나는 사람,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슬쩍 놓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말을 슬쩍 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반말을 하는 사람, 왠지 불쾌하죠. 기분 나쁩니다. 요즘에 뭐 나이 먹은 게 정말 벼슬은 아니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봐도 항상 존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불편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말을 그렇게 바로 쉽게 놓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상대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은근슬쩍 습관적으로 말을 놓는 건 정말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나쁜 습관은요, 바로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얼른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싫죠. 근데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틈을 안 줘요.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기 말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자기 말을 아주 오래 해요. 남의 말을 가로채서 자기 말을 오랫동안 하는, 그렇게 말을 장악하는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나쁜 습관은 빌려간 걸 안 갖고 오는 사람, 특히 뭐 책이라든지 심지어 돈을 빌려간 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뭘 빌려주기가 겁이 나죠. 사실 그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용을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오픈하는 사람, 너무 빨리 오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진중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왠지 좀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느껴져요. 왠지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만 같고, 또 그 사람이 왠지 나한테 의지할 것만 같고, 우리는 굳이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자신을 쉽게 오픈하고 또 빨리 오픈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왠지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좀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획이나 약속을 너무 자주 쉽게 캔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해요. 약속 한번 하면 그냥 그 약속을 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이유를 대설해도 자주 그 약속을 바꾸거나 캔슬을 하면 저는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자 매너이자 서로 간의 신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돈을 안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밥을 먹고도 꼭 자기는 쏙 빠지는 사람, 꼭 다른 사람이 돈을 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돈을 안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그것도 참 재주예요. 근데 매번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날 때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다른 사람이 돈을 내게끔 만든다면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늘 빈정거리는 말투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칭찬거리를 빈정거리면서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 사람은 아마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칭찬해 줄 일이 있을 때는 기분 좋게 정말 시원하게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또 위로해 줄 때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마도 더 기억에 남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9번째는요,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아주 작은 걸로 서로 논쟁을 할 때도 있고 또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충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자기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꼭 이겨야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담을 주고받아도 그 농담의 끝에서 꼭 자기가 승자가 돼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다음번에 또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좀 져주고 손해보고 좀 양보해주고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걸 주고 싶을 겁니다. 늘 이겨야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꼭 12조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어디를 가면 꼭 끝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이렇게 서빙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걸 꼭 12조로 얘기하죠. 싸우자라는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투를 들은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결국은 이제 싸움이 돼서 아주 끝이 항상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멘탈을 깎아먹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렇게 창 끝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신경이 너무 예민하고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 외에도 어떤 애매한 상황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도 모르게 무심히 나오는 우리의 어떤 말 습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상대로 하여금 다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인생도 짧은데 왜 우리가 저런 사람까지 만나야 돼?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늘 여운이 남고 또 이런 만남의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정말 작은 습관 하나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타입의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